이번 시승의 기본적인 의도는 일본 차가 한국 공도에서 받는 대접 그거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이 차 CR-V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제 한국 본도에서 일본 차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거를 영상에 담고자 하고 있는데 혼다 CR-V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딱히 제가 혼다의 그런 감정을 실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몇 개월 전에도 토요타였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 들었으면 그때 했었을 거고 일본차 타면은 죄 짓고 있는 듯한 기분 그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회사에서 지금 시승차를 받았었는데 오늘 가다가 이제 좌회전 상황이었는데 직선 차선에 있어서 제가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했는데 앞에 S클래스가 있었는데요. 그 차가 일부러 앞에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제가 끼어들지 못하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방식 했는데 그냥 가네요. 이때는 뭐 저도 그냥 갈 때 많으니까 차를 바꿔보겠습니다. 차가 막 근접한 상황에서 제가 차선 방향시승 켰는데 안 비켰는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겠고요. 그냥 비켜주네요. 비켜줬습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비켜주듯이 그냥 잘 비켜줬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가네요. 네, 그냥 갑니다. 네, 안 비켜주네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뒷차도 지금 안 비켜주네요. 지금 세 번째 차까지 안 비켜주고 있습니다. 최대 그대로 막 가버리는 상황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기능이고 여기 윈드실드 위편에는 이제 차선 인식을 차선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주행 관련된 기능이고 전트림에 기본 탑재가 됩니다. 안전 보조 기능 관련해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이 있는데 이거는 보행자 감지 기능이 포함이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정차 및 재출발이 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러는 그냥 프레미스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는 올리면은 바로 켜지는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는 안에도 이제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섬세하면서 고급차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여기 수납함 이렇게 있는데 뭐 DSLR 충분히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그 정도 하는데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게 파워 아울렛이라고 적혀 있는데 12V 잭 이쪽에 쓰게 되고 무선 충전 그 밑에 쪽에는 이제 USB 컵홀더 그 밑에 있고 여기 클립 2개씩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뭐 이 정도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뒤로 밀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딱 고정이 되지가 않고 갑자기 속도를 내곤 하면 갑자기 확 뒤로 밀려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소재감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여기도 뭐 공간이 하나 있고 G7 사용하는데 이게 딱 들어가네요. 뭐 미끌미끌하고요. 이게 뭐 이동을 하면은 또 쓸 수가 있겠고요. 이쪽 공간 여기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공간 있게 있고요. 고무 소재 비슷한 거고요. 이쪽은 그런 방지 잘 해줄 것 같지는 않은 소재. 여기 버튼식 변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센터 패시아가 이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많이 해치게 되고 무릎 공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닿는데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많이 아픕니다. 간단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이렇게 닿게 되고 통증이 오니까요. 장거리 주행 때는 계속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고압 전류인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두시라고 알고 있고요. 킨슨 사이클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 제가 뭐 엔진 출력하고 모터 출력 합산해서 시스템 출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그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킨슨 사이클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처음 발명된 게 영국 발명가에 의해서 1882년에 고안이 된 내연기관입니다. 기존에는 오토사이클이 많이 쓰여졌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 엔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킨슨 사이클 엔진입니다. 만들어진 지는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만들어진 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일본차인 프리우스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됐던 건데 킨슨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토 사이클에 비해서 최고 출력이 낮기는 합니다. 회생제동 에너지 관련해서는 브레이킹이 걸리면은
바로 이제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강도가 세게 마이너스라고 적힌 이 부분이, 해당 패들 시프트 같은 이 부분이, 이 장치가 화살표가 많이 뜨게 만드는, 제동이 더 강하게 걸리게 만드는, 브레이크를 굳이 밟을 필요 없이 어차피 제동이 해당 장치를 눌러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어차피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싶을 때 굳이 뭐 페달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제동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충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동 걸리고 있고요. 충전 상황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현재는 구동 상황이고, 이게 지금 충전되고 있죠. 방금 지금 녹색으로 배터리 쪽으로 전류해서 충전이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자주 활용하면 좋겠네요. 지금 이 소리 있잖아요. 저속에서 나는 EV 모드로 가는 소리. 그냥 뭐 들으라고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안전. AAS라고 이제 표시를, 그 명칭을 붙였는데, 이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EV 모드로 갈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추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추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소리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차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고요. 헤드램프 보실 텐데, 상당히 같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네요. 딱 그런 상황인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페달 감촉에 살짝 질긴 느낌이 있는데, 느낌 상당히 좋고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고급감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왔다 갔다 밟는 이 느낌이 제조사의 이런 노하우나, 사람으로 따지면 연륜, 이런 게 느껴지고요. 페달을 다루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동을 잘, 그런 조작 느낌을 주고 있네요. 스포츠 모드인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 딱딱한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좀 더 응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차는 이동수단이니까요. 제가 그래서 재경일보의 유튜브 채널 이름을 그래서 타러 간다, 이동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제가 그 자동차 시승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훌륭한 게 분명히 이런 면이 있긴 한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마음에는 들지 않는. 연료 게이지가 아까 60에서 경고등이 떴었는데 지금 레인지가 34인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경고등이 보통 뜨면은 갑자기 이제 그 레인지 수치를 확 없애버리는데 34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계속 끝까지 보여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아까 레인지가 거의 7까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3리터 넣어보고 또 반응이 없어서 그대로 경고등이 떠있더라고요, 주황색으로. 그래서 또 3리터 또 넣었는데 또 그대로였고, 주행을 이제 계속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8이었고요 하다가 7 확 떨어지는 거여서 제가 그때부터 불안이 와서 주유소를 빨리 찾은 다음에 10리터를 넣었더니 갑자기 이제 228, 이 정도 수준으로 확 뛰었는데, 이게 어떤 차들은 연료를 넣으면 바로 레인지가 뛰는 차도 있는 반면에, 어떤 차들은 좀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 차는 그런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연료를 넣는다고 해서 바로 레인지가 뛰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갑자기 수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 궁금하고 제가 따로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운전 중에서 정차하면 재출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차 막히고 신호대기 상황인데요. 정차됐을 때는 이렇게 스탑티드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벨트 착용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나온다고요? 지금 안전벨트 매라는 경고 표시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오토홀도 안 걸리고요. 지금 계속 벨트 매지 않고 있는데 시속 57 이런데 이런 식으로 경고 나타나고요. 한글 안 되어 있고,
점검이 조금 나다가 안 나버리네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 무거운 편입니다. 친환경차답지 않게 이런 시기에 지금 일본 차를 사고 있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 그 시선에 조금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리 차를 싸게 프로모션을 해준다고 해도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못 살 것 같고, 유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섣불리 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을 사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이미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게 진짜겠지만 근데 이렇게 주행을 할 때 그냥 싫어하는 그 느낌이 우선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의 일본 브랜드, 자동차 쪽에서는 일본 차가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만약 일본 차를 샀을 때 새 차를 사고도 욕을 먹으면서 탄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이죠. 제가 혼다 차량을 처음 경험해 본 게 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지인이 시빅을 탔었는데 그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가 혼다의 처음 기억이고 그 기억이 아직도 좋게 남아있긴 한데 제가 혼다도 했었거든요.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불쾌감 없었을 때는 애정도 생기고 뭐 좋은 게 있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려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일본인 전체적으로. 그거는 너무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전체를 그렇게 싸그리 매도시켜버린다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도외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 차가 국내에서 반김을 받지 않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분명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지만 시승이 맞춰가는데 그렇다고 유달리 그렇게 막 드러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몇 번씩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막 험한 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고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다 있겠죠. 국내운동에 의지하지 말고 이미 뭐 잘하고 있고 앞서 있기도 하지만 한국 국내 차량들이 실력을 더 길러서 앞서버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뭐 국내운동에 의지해서 차를 더 팔려고 한다거나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고요.